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커머스 사업 계획을 어떻게 수립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생각보다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하신다 또는 이커머스를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사업 계획을 해야 되나 굉장히 다들 쉽게 우리가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판매도 쉬울 거라고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생각보다 자본금이 좀 필요한 시장입니다. 우리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저는 셀러이자 강의 활동을 오랫동안 해온 여러분들의 선배 창업자이자 여러분들의 매출을 만들어드리는 매출 메이커 김경은 강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네이버와 쿠팡 그리고 유튜브에서도 활동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실 수 있도록 많이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한번 찾아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채널을 여러분들 일단은 먼저 분석을 하셔야 비즈니스의 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판매 채널과 홍보 채널, 광고 채널을 구분하실 수 있는 이해가 먼저 필요하시겠고요. 그리고 판매 채널에서는 어떻게 상위에 랭크할 수 있는지, 그리고 홍보 채널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매력적인 컨텐츠를 만들어서 광고 채널에서 고객들이 들어온다면 나는 어느 정도의 광고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 채널, 홍보 채널, 광고 채널에 대해서 구분을 해보고 여러분들이 온라인 비즈니스를 위해서 사업 계획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의 채널은 굉장히 구분이 많이 되는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구분해서 생각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가 실제로 상품을 판매를 하는 판매 채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매 채널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물건을 판매하는 쇼핑몰들을 얘기를 하겠고요. 또는 여러분들께서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또 같이 하고 계신다고 오프라인 비즈니스도 같이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이 오프라인 비즈니스에서도 상위에 랭크할 수 있게 인터넷에 잘 보이게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이 해당하는 채널에서 더 잘 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고객들께서 많이 찾은 곳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홍보 채널에서 내가 지금 판매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 잘 이렇게 깔아놔야 되죠. 예를 들어서 커피숍을 하고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커피숍에 대한 왔던 후기 같은 것들이 많이 모여 있거나 제품을 판매를 하신다면 제품의 후기들이 블로그에 많이 남겨져 있어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채널 같은 경우에는 내 해당하는 사이트 또는 내 상품을 발굴해 나가는 키워드를 알아차리는 과정을 가지고 광고 채널에서 고객들이 많이들 검색을 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인데요. 이 광고 채널은 즉각적으로 매출이 발생을 하고 돈도 즉각적으로 지불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셔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그렇다면 판매 채널, 홍보 채널, 광고 채널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좀 구분을 해서 보여드리도록 할 건데 일단 판매 채널에서는 판매 활동을 하는 채널을 가지고 판매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에는 입점 비용이나 수수료를 내면서 비용이 지불이 되겠고요. 스마트 스토어나 여러분들의 자사 개인 쇼핑몰, 그리고 오픈마켓, 소셜 커머스 이렇게 대표적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당하는 채널에서 구매가 일어나면 매출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판매 채널에서 상품 페이지도 잘 올려놓고 여러분들의 고객이 들어오는 페이지가 잘 세팅이 되어서 고객들이 보실 수 있고 결제도 쉽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 채널 같은 경우에는 검색과 인맥 기반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홍보 채널 내에서 고객들께서 많이 이 상품을 사봤고 어땠다라고 하는 평이 많이 이렇게 배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부분으로 주변에 인맥을 통해 가지고 좀 도와달라, 블로그 하나 써달라라고 하는 경우에는 돈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지만 전문적으로 좀 유명한 사람들이 그에 해당하는 리뷰를 남겨줄 때에는 체험단 이벤트 이런 걸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돈을 지불을 하면서 체험단을 해주세요 라고 해서 모집을 받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들도 구분이 된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홍보 채널의 대표적인 부분으로는 블로그와 카페, 지식인,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밴드 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상품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서비스에 따라 가지고 해당하는 이 SNS 채널도 많이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또
또 다르게 모여져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내가 40대 여성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인스타그램보다는 밴드를 더 많이 이용을 하고 계세요. 이러한 SNS 채널에서 어떤 고객들이 어디에서 많이 모여져 있는지를 조금 더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이 해당하는 홍보 내용들을 발행을 해 주신다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내가 원하는 타겟 고객이 있는 곳에 해당하는 흥미 있는 자료들을 계속해서 올려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홍보 채널에 아무리 발행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도요, 매출에 직결되진 않습니다. 아마 많은 창업자분들께서 시도를 해보셨다라고 한다면 블로그 체험단 같은 것들은 많이 진행을 해보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바로 즉각적으로 매출이 나지 않아서 뭐 별로 매출이 바로 나오지도 않는데 이거 블로그 체험단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 블로그나 카페에서 어느 정도 이런 자료들이 발행이 돼 있으면 꾸준하게 해당하는 글에 대해서 발견을 했을 때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들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바로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진 않지만 고객들이 검증하는 자료로도 보고 어느 순간에 해당하는 흥미되는 자료를 봤을 때에 방문을 하거나 구매로 이어지는 경우들도 봤기 때문에요. 이 해당하는 자료는 계속해서 쌓아주는 것은 분명히 필요할 수 있고 공신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광고 채널인데, 광고 채널은 광고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 분들한테서도 내가 광고를 노출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네이버 앱을 보다가 뭐 블로그 글을 보는 중간중간에 배너가 나온다던가 아니면 신문 기사를 보고 있는데 뭐 옆에 막 이렇게 광고들 이미지들이 뜨는 경우들도 보셨을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내가 그 광고를 보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해당하는 상품이나 배너 광고 같은 것들을 봐야 되잖아요. TV 광고도 마찬가지죠. 어떤 좋아하는 드라마가 있다면 그 드라마를 보기 전에 기다리는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CF가 나오죠. 이런 것들도 다 일방적인 메시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고 싶지 않은 사람한테도 내 광고를 보여주면서 내 상품을 선보여주는 곳이 광고 채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 해당하는 자료들을 계속 노출을 시켜주려고 한다면 당연히 광고 비용이라는 것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광고 비용이 발생을 할 때 어디에서 내가 광고비를 탁월하게 쓰느냐도 정말 중요할 수가 있는데, 광고 채널에는 일반적인 키워드 검색을 하고 고객들이 검색을 했을 때 상위에 나와 있는 그 광고 영역이 있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파워링크라든지 아니면 쇼핑 쪽에 있는 쇼핑 광고라든지 그런 것도 보셨을 겁니다. 이게 바로 키워드 검색 광고고요. 그리고 브랜드 검색 광고 같은 경우에는 해당하는 브랜드를 검색했을 때 네이버나 뭐 구글이나 검색 엔진에서 해당하는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가 상단에 탁 하고 뜬 거를 보실 겁니다. 이게 브랜드 검색 광고, 그리고 이미지 배너 광고와 요즘에는 SNS 타겟팅 광고가 같이 어우러지고 있고 데이터 기반 광고도 같이 어우러지고 있으면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같이 쓰는 것을 요즘에는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들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퍼포먼스를 얼마만큼 내는지 이런 광고들을 통해 가지고 광고 채널을 찾아내고 뭐 구글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뭐 유튜브를 보시다가도 중간에 나오는 영상 광고들 있죠. 그런 광고들이 고객이 누구이고 최근에 이 해당하는 광고나 상품에 대해서 클릭을 했거나 검색을 했던 쿠키 데이터를 이용을 해가지고 고객이 흥미가 있는 자료에 대해서 광고를 노출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스타그램에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쇼핑몰 창업에 대한 광고를 하나를 봤는데 그 광고를 한번 눌렀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타겟 고객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B라고 하는 회사가 광고를 노출을 할 때 A라고 하는 업체가 했었던 이 교육에 대한 서비스의 광고를 받던 사람에게 또다시 B 업체가 그 고객들한테 광고 컨텐츠를 노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광고하는 이 채널도 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구글 같은 이런 회사들도 이 해당하는 타겟 고객을 찾아내서 좀 더 전략적으로 좋아할 만한 광고들을 노출을 시켜줘야 고객들도 원하는 광고가 나왔을 때 흥미를 갖고 클릭을 한 다음 구매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퍼포먼스가 얼마만큼 잘 일어나는가에 대한 데이터를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광고 컨텐츠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광고를 어디에서 하는지도 중요하고 예산을 얼마만큼 잡아줄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매출과 직결되기 때문인데요. 해당하는 광고를 노출을 했을 때 굉장히 매출을 많이 나고요. 당연히 광고를 끊게 되면
되면은 해당하는 매출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는 빠르지만 광고를 하는 동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광고 비용이 발생을 하고 구매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광고를 했었던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제일 처음에 보이시는 부분이 제가 광고 채널에서 광고를 하고 있는 컨텐츠예요. 저 네이버에 들어가는 배너 광고, GFA라고 하는 광고인데 저기에 광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넣어주고 저것에 대해 가지고 고객들이 아, 저거 괜찮은데 라고 하는 관심이 생기면 네이버에서 검색을 또 해보겠죠. 그러면은 검색을 했을 때 블로그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나올 겁니다. 저 자료를 읽어보고 이 상품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든다면 고객들은 바로 그에 해당하는 상품을 사기 위해서 쇼핑 영역으로 와가지고 구매를 하게 됩니다. 그때 지금처럼 저희 회사 사이트 상품이 제일 1등으로 나와 있다면 저 해당하는 1등에 리뷰도 많고 구매자가 많은 저 상품을 고객들이 선택을 해서 구매를 이어가겠죠. 자, 이게 바로 제일 첫 번째 보신 게 광고 채널, 두 번째 블로그 리뷰가 나와 있는 게 홍보 채널,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게 판매 채널입니다. 이 부분들이 다 유기적으로 같이 움직여줘야지 매출이 극대화가 되고 매출을 많이 내실 수가 있게 되고 여러분 상품을 이젠 광고를 끈다고 하더라도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서 니즈를 가진 사람들이 검색했을 때 바로 구매를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기적인 형태를 잘 여러분들 계획 수립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저러한 광고를 통해서 초기에는 굉장히 광고비를 많이 썼습니다. 한 달에 한 광고비로 한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고객들을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켜서 고객에게 니즈를 유발시키고 그리고 검증을 할 수 있게 블로그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인스타그램에 그 해당하는 발행 자료를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 다음 실제로 구매하는 고객들이 생길 것이고 그 해당하는 고객들이 이 해당하는 상품에 관심이 있다면 해당하는 관심 고객으로 우리가 관심 고객 찜을 많이 눌러 놓겠죠. 그 고객들의 데이터를 확보를 한 다음에 그 고객들한테 신제품이 나왔을 때 광고를 또 그 고객들한테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고객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해서 내부 마케팅이 일어나기 때문에 초기에 발생했던 그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의 광고 비용이 신제품이 출시됐을 때는 광고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고객들에게 저희가 새로운 상품을 보여줬을 때에는 살 확률이 높기 때문에 처음에 발생했던 광고비를 그만큼 지불하지 않아도 우리는 충분히 판매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투자가 되는 비용이 쇼핑몰에서도 분명하게 있고 특히 브랜드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는 내부 고객을 먼저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고를 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필수적인 요소다라고 봐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진행을 했을 때에 대한 부분에 대한 그 계산을 제가 좀 이렇게 보여드려 놨는데, 실제 이거는 사실 회사의 내부 자료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예시로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해당하는 부분을 보여드립니다. 일단 투자를 좀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제품 한 개당 10,000원 중반으로 계산을 했을 때 MOQ를 5,000개를 최소 가지고 오는 상품의 수량 5,000개로 놓고 봤을 때 제가 7,500만 원의 제품 개발비로 투자금이 나오는 거죠. 그때 인증비나 특허비 같은 것들도 발생할 수가 있어요. 저희는 전자제품이었기 때문에 인증비가 좀 많이 들어갔고 이 텔로라고 하는 브랜드 네임을 상표 출원을 하기 위해서 특허도 같이 냈으면서 디자인을 다른 사람들이 모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 특허까지 같이 냈습니다. 이 비용이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매달 광고비를 초반에는 한 3천만 원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3개월 후에는 이 비용을 1,800만 원 낮추고 지금은 한 달에 한 1,500만 원, 그리고 지금은 조금 시간이 지나가지고 조금 더 낮춰서 한 1,000만 원이 좀 안 되게 광고 비용을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광고비를 계속해서 매달 줄이는 이유는 처음에 광고를 워낙 많이 돌렸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광고를 통해서 이미 고객들의 광고 피로도가 누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컨텐츠를 계속 발굴을 다른 거를 함으로 해가지고 아직도 보지 않은 고객들한테 광고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사지 않았던 고객들한테 다시 한번 흥미를 유도시키기 위해서 광고 비용은 줄여들지만 광고 컨텐츠는 계속 바꿔가는 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해당하는 광고비는
계속해서 내가 신제품이 나오면은 더 줄어들 수도 늘어날 수도 있지만 초기에 고객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투자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디자인비나 관리 인력이나 이런 비용들로 해가지고 매달 한 300만 원 정도가 비용으로 나가게 되고요. 2억 정도의 매출이 있었을 때 상품 하나당 객단가가 6만 9천 원이라고 한다면 이 해당하는 상품에는 제가 원가를 6만 9천 원에 25% 또는 30%대로 가지고 왔을 때 마케팅비가 20에서 30%로 보여지고 운영비가 10%라고 놓고 봤을 때 마진이 30% 남아줘야지 600만 원의 순수익을 발생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간이 지날수록 마케팅비는 줄어들고 원가율도 줄어들게 되겠죠. 왜냐하면 상품을 더 많이 생산해서 가지고 올 수 있고 주문량이 많아지니까 하나 들어올 때에 해당하는 물류 비용이라든지 해당하는 상품의 원가도 굉장히 낮춰지기 때문에 이 원가율도 낮아지게 되고 상품 수량이 많아지면 기하급수적으로 매출과 규모가 확대됨으로 해서 고객들이 나를 인지하는 경로까지도 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온라인 브랜드를 성장시킨 다음에는 대부분 투자비 대비 수익률을 한 30%를 가져감에 따라 가지고 3년 정도 성장을 한 다음에는 엑시트를 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으로 많이 있는 온라인에서 있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브랜드를 성장시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평생 가져가는 브랜드로도 가져갈 수 있지만 어느 정도 회사를 매각하면서 큰 돈으로 여러분들이 다른 사업도 시작할 수 있는 수단으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브랜드를 잘 성장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건물이나 상가를 키워서 매매하는 형태로 생각을 하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상품을 잘 발굴해서 광고도 잘 해주시고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인지할 수 있는 브랜드로 만들어준다면 그 해당하는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감으로 해가지고 그 해당하는 브랜드를 매각하거나 여러분들이 브랜드를 더 키워주거나 대기업화로 시켜주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면으로 여러분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판매 채널에서 일단은 고객들한테 상품을 잘 보여줘야 이 해당하는 광고를 했을 때, 홍보를 했을 때 내 상품으로 들어와서 사지 다른 판매자한테 상품을 뺏기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판매 채널에서 상위 노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 판매 채널은 대부분 다 동일한 알고리즘으로 움직여집니다. 옆쪽에서 보여지고 있는 것은 네이버 SEO 가이드에 나와 있는 쇼핑의 랭킹 구성 요소인데요. 상품을 고객들이 선호하는 형태로 등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때 상품명을 잘 만드셔서 고객들이 내 상품을 잘 찾을 수 있게 해주시고 등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고객들이 많이 구매를 한다면 고객들께서 신제품인데 이 제품 되게 좋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인기도라고 하는 점수가 올라갑니다. 이거는 쉽게 음악에서도 보실 수가 있는데 신곡이 나왔는데 그 신곡 음악들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그러면 100위 차트에 빨리 올라가는 것처럼 이 인기도 점수는 항상 검색 엔진에서는 나오는 부분입니다. 올린 지 얼마 안 됐을 때 많은 실적이 쌓이고 리뷰까지 긍정적으로 모이게 된다면 이 해당하는 상품은 히트 상품으로 발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약속 시간을 어기지 않고 스토어를 관리를 잘 해준다면 이 해당하는 신뢰도가 쌓이면서 곧 매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 채널에서 여러분들이 판매를 하신다면 꼭 이 세 가지 요소를 잘 지키셔서 등록을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저 같은 경우에서도 마켓들별로 최적화를 시켜서 1페이지 상위에 계속해서 랭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데요. 대표 키워드로 1등의 1페이지 또는 1페이지 상위에 나오게끔 만들어줘야 광고를 했을 때, 홍보를 했을 때에도 내 상품을 잘 찾아서 고객들이 내 상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의 효율을 많이 올려주시기 위해서는 항상 브랜드명과 대표 키워드로 1위에 상위에 랭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상품 등록하실 때 유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품 등록할 때 이미지도 좀 신경을 써서 넣어주고요. 상품 페이지도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에는 블로그처럼 올려주는 것이 더 상위 랭크의 점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 전용 상품 페이지도 만들어주고
마찬가지로 그 외의 사이트, 뭐 쿠팡이라든지 이런 곳에는 텍스트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기 때문에 대표 사진에서 조금 더 고객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그 해당하는 마켓들에 맞춰 가지고 상품 페이지 이미지도 잘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고객이 쇼핑몰에 들어와서 결제할 확률은 사실 100명이 들어와도 1명이 사지 않을 정도로 구매 전환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내 쇼핑몰에 일단은 그래서 방문자 수를 많이 늘려주고, 방문자 수는 상품 수와 비례할 수도 있고 등록한 상품의 키워드에 따라 가지고도 중요하게 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유료 광고를 진행을 하면서 내 쇼핑몰에 고객들이 최대한 많이 들어와야 결제할 확률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많이 들어와야 판매도 많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광고도 필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인에게도 쇼핑몰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를 해주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이런 상품은 판매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에서 주변에서 또 도와주는 것도 있을 테니까, 이렇게 여러분의 상품 판매를 하는 초기에는 어느 정도 주변의 지인 찬스도 이용해 주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판매 채널에서 상위 상품을 올렸어요. 그렇다면 그 해당하는 상품을 고객들이 정말 괜찮은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고객들이 원하는 정보를 발행하시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상품을 만드셨다면 그 해당하는 상품들에 대한 리뷰를 많이 작성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좋은데, 제가 사용하는 무료 사이트를 하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코블로그라고 하는 회사를 이용을 하는데요. 이 회사는 체험단을 모집하는 거는 무료이고요. 내가 원하는 체험단을 고를 때에만 유료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무료로 해가지고 제가 판매하는 헤어롤 제품인 롤링나잇이라는 제품을 에코블로그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이때 진행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점은 이 해당하는 상품에 대해 가지고 노출을 원하는 키워드를 최소 5개 정도를 줘요. 제가 이 헤어롤 같은 경우에는 틱톡 헤어롤, 자면서도 세팅펌, 그리고 롤링나잇, 자고 나면은 머리 손질이 다 된다, 뭐 미용실을 가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브랜드명과 상품을 표현하는 단어, 대표 키워드까지 해서 롤링나잇, 뭐 헤어 그루프라고 하는 키워드나 롤링나잇, 세팅펌, 헤어 그루프 요런 키워드로 해가지고 그 블로그를 발행하는 분들한테 키워드를 최소 5개 이상은 줘야 되고요. 내 상품과 성질이 비슷한 글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 인플루언서를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무료 체험단으로 최대한 많이 발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소 20건 이상은 발행해 주세요. 그리고 브랜드명 플러스 제품 키워드로 검색을 했을 때 바로 지금 화면처럼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해당하는 인플루언서들한테 글을 발행해달라고 얘기를 하실 때에는 항상 브랜드명과 그리고 제품의 대표 키워드를 먼저 제목 키워드에다가 넣어주시고, 다른 거는 붙여서 써주세요라고 하는 요청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텔로타워 멀티탭을 판매를 할 때에는 텔로타워 멀티탭, 이게 다 보시면 제목 키워드에 다 들어가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이것이 검색어를 넣었을 때 검색 정확도에 따라 가지고 페이지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의뢰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에코블로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체험단 사이트들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검색 한번 해보셔가지고 여러분들과 맞는 사이트를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처럼 에코블로그를 이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광고 채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돈이 나가는 채널이니까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는지는 정말 중요하시게 될 텐데요. 예산을 설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곳에서 광고를 할 건지, 그리고 광고의 형태를 구체화 시켜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보 채널에서 체험단을 쓰게 되면 에코블로그처럼 무료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레뷰라든지 좀 유명한 사이트들이나 인플루언서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한 편에 유튜브 영상을 찍어 달라든지 블로그 글을 써달라든지 할 때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예산을 내가 몇 개 정도 발행을 할 거고, 그리고 어느 사이트를 사용할 거다, 그리고 조금 공신력 있는 회사를 쓸 거다 라고 한다면 홍보 채널에서 내가 쓰는 비용에 대한 최소 얼마
최대 얼마라고 하는 비용을 조금 선정해 주시면 좋겠고요. 광고 채널 같은 경우에서도 내가 하루당 이 해당하는 상품의 광고비는 얼마 정도 쓰겠다라는 것을 정해 주는 것이 좋은데, 네이버 키워드 광고 기준으로는 내가 클릭 한 번당 2,000원 정도가 나오는 좀 비싼 키워드다. 그러면 하루에 뭐 5만 원 정도 써서 2,000원짜리 키워드가 클릭이 다 돼서 5만 원이 넘어가면 광고에서 사라지거든요. 그런 예산 집행도 여러분들이 비용을 늘려도 보시고 줄여도 보시고 세부 키워드, 조금 싼 키워드에서 예산도 집행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해 보지 않으시면 상품에 따라서 좀 다르시게 되면은 이 해당하는 키워드의 비용도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시행착오가 직접 있으셔야지 좋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집행하실 때 일반적인 광고 대행사들은 이러한 자료를 해가지고 조사를 먼저 해주게 됩니다. 한 달에 나는 적어도 얼마 정도의 광고비는 쓸 수 있는가, 그리고 광고 상품은 어디를 쓸 것인가, SNS를 주로 할 것인가, 네이버에서 주로 광고할 건가, 구글에서 광고할 건가, 그때에 따라 가지고 광고 비용이 좀 달라지는데, 주로 광고 비용이 좀 적게 나오는 곳은 사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쪽이고요. 그 다음이 네이버 GFA, 그 다음이 구글입니다. 그래서 구글이 광고 비용이 제일 높기 때문에 이 해당하는 부분의 선택에서도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주력 상품의 원가와 마진율이 얼마 정도는 되는지 이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마진율이 최소 40%가 넘지 않으시면 사실 이런 전략적인 퍼포먼스 광고를 했을 때에 여러분들이 광고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될 수도 있고 마진이 너무 낮게 나올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로아스라고 해서 내가 100만 원의 광고비를 썼을 때 매출은 적어도 200만 원이 나와야 돼. 그럼 로아스가 200%인 건데요. 200%는 나와줘야지 내가 실제로 100만 원의 광고비를 뺐을 때 100만 원에서 광고비를 제외했으니까 여기에서 상품이 원가가 제가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이다 라고 한다면 70만 원이 마진이 남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줘야지 내가 해당하는 목표 로아스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목표 로아스는 250% 정도 해서 광고비 대비 2.5배의 매출이 난다면 나는 어느 정도 30% 마진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를 하시는지, 제품이나 서비스의 장점이나 타 경쟁업체와의 차별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소구 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소비자는 제품, 서비스를 무엇 때문에 이용한다라고 생각하는지 판매자 스스로가 고객에 대해서 분석했는 자료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적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판매 채널을 주로 어디를 이용하고 있는지, 자사몰인지 스마트 스토어인지 쿠팡인지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작성을 해보시고, 현재 광고 채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곳에서는 무엇이 문제이고 어떤 부분으로 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GMS라고 하는 총 거래액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텐데, 방문자 수와 구매 전환율, 객단가를 곱해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GMS라고 하는 숫자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의 매출이 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뭐 방문자 수가 1,000명이고 구매 전환율이 1%다라고 한다면 10명이 구매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 객단가가 100만 원이 돼야지 총 거래액이 1,000만 원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방문자 수가 100명인데 구매 전환율은 1%이고 객단가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10,000원을 벌게 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방문자 수는 곧 내가 얼마만큼 광고를 하냐에 따라서 방문자 수가 달라지게 되고, 객단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해당하는 제품의 원가와 얼마 정도에 판매하면 좋은지에 대한 시장가 같은 것들을 정해 놓으셔가지고 객단가를 선정해 주신 다음 이 객단가에는 광고비도 같이 녹여져 있어야겠죠. 그리고 상품 페이지나 해당하는 리뷰가 얼마만큼 쌓여 있는지에 따라서 고객들은 구매 전환을 페이지를 보면서 얼마만큼 하는지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고, 홍보, 판매 채널도 중요하겠지만 고객들이 방문하고 구매가 일어나게 만들어주는 구매 전환율도 중요하기 때문에 페이지 잘 만들어주는 것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 들어보시니까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게 쇼핑몰에서 많구나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브랜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고객을 많이 모아주고 그 고객들이 실제로 구매하게 나가게끔 만들어주고 내가 얼마만큼 마진이 남는지도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보시면
보시면서 실제로 메모해 보시고 다시 돌려보게 하시면서 내가 광고를 집행할 때 얼마 정도는 쓰겠고 내 제품은 얼마인지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얼마의 수익을 찾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계획과 목표, 여러분들이 자금 계획 같은 것들도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제품을 만들고 싶은 제품을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 보셔야 될 건데, 이런 것들을 계산을 해 보실 때에는 제품의 원가에다가 내가 더하고 싶은 마진을 넣어 주시고 마켓별 수수료를 더해서 계산을 해 주시면 좋은데, 광고비를 상품 하나당 얼마 정도를 포함시켜 주셔야 될지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계산하기 힘드실까 봐 제가 이 스텝 바이 셀이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시면은 판매가를 계산을 할 수 있는 계산기를 만들어 놨으니까요.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마진율을 선택을 해 보시고 원가도 집어넣으셔 가지고요. 어디에서 판매를 할 때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를 계산해 보신다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산이 조금 어려우시다면 사이트 이용하셔 가지고 계산을 한번 해 보시고, 그리고 하단에 제가 예시로 드러났는 이 장표를 보시면서도 한번 연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 굉장히 머리 아프셨을 건데 그래도 구체적으로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신다면 여러분들의 쇼핑몰이 브랜드로 잘 성공하실 수도 있고 고객이 많이 찾고 많이 불리는 스토어로 발전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